수술 후 남은 신장 기능은 중요한가? 너무 대답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스입니다. 예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술 전부터 우리가 어떤 수술을 받기 위해서 디자인을 좀 잘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어떤 경우는 절대적으로 부분 절제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수술을 하고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부분신 절제술을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스죠. 예스. 예전에 이제 의사들이 신장 수술을 다 뗀 분과 그냥 부분 절제술을 하신 분들의 수술 후의 예후의 차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감적으로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 쭉 만나오면서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장기는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장과 신장은 서로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상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심장은 꽝꽝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내주고 특히 신장에서 오줌을 만들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죠. 그러니까 신장이 조금 나쁘신 분들이나 그런 경우에는 신성 고혈압이 오기도 합니다. 더 세게 뛰어야지 오줌이 만들어지니까. 뭐 이런 뭐 얘기를 드리면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신장 기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남은 기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다른 장기에 영향을 조금 덜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2012년에 미국의 아주 저명한 저널에 그 이제 코호트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결국에는 신장암이나 신우암 이런 특히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전체를 띈 사람들과 부분 띈 사람들의 전체 생존율을 좀 비교한 거예요. 봤더니 이제 암에 대한 생존율은 거의 비슷하거나 부분신 절제술이 오히려 약간 더 좋았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논란거리는 있지만 전체적인 생존율, 즉 그러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부분신 절제술이. 남아있는 신장의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일이란 뭐냐면 심장에 우리가 경색증 있잖아요. 심장에서 여러 가지 혈이 잘 안 통하는 혈전이 생기는 질환, 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아있는 신장 기능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기능 보존술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들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 수술 후에 신기능을 만약에 내가 다 뗐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다 떼더라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장 기능이 떨어져가는 환자를 신장내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체중. 두 번째는 소금기예요. 소금기. 음식의 소금기. 세 번째는 내과와 외과의 좀 차이가 있어요. 내과는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가는 환자분들이고 우리는 신장 기능은 일정한데 하루아침에 떼어서 전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얘는 사실 병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과적 신기능 저하증이고요. 내과적 신기능 저하증하고는 조금 분리가 돼서 내과에서는 물의 섭취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외과적으로 신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물의 섭취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텔레비전에서 건강 강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제가 수술 후에 신기능이 많이 저하됐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 적절하게 많이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신장내과 선생님이 나오셔서 물의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과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처럼
신장 기능은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분이었는데 우리가 수술적으로 제거해서 그런 경우에는 물의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 소금기, 물 섭취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조금 될 수 있게, 이거는 약간 과장된 면도 있지만 제가 수술방에서 진료방에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단을 얘기하기 전에 그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원칙을. 우리 몸은 약간 기계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야. 위에서. 위에서 보는 자동차입니다. 우리의 몸에 엔진이 뭘까요? 엔진이. 많은 분들이 심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조금 이론을 달리해요. 심장은 연료 펌프입니다. 연료 펌프. 연료 펌프가 심장이고, 신장은 우리 몸에서 해독 물질을 걸러줘서 우리 몸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저 같은 사람은 신장이 엔진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6기통의 엔진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기통의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학자가 아니라서,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6기통의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신장을 절제할 거예요. 그러면 3기통을 뗄 겁니다. 차체 무게는 2톤. 3기통의 엔진을 뗍니다. 6기통의 엔진을 달고 있는 차는 마력이 막 요즘 보면 글쎄요, 한 300마력 가까이 돼가지고 막 고속도로에서 막 몇백 킬로 쫙 나가는 차 아닙니까? 2톤 정도면 세단에 아주 가볍게 쫙 나가는 차예요. 그런 차가 고속도로라 하면 좀 힘든 일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의 환경을 말하는 거고요. 시내도로라 하면, 제가 얘기할 때 시내도로라 하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기통 오늘 뗐어요. 2톤의 차인데. 그러면 3기통짜리 2톤 차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만들었던,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차일 겁니다. 엔진은 마력이 확 떨어질 거고, 차체 무게는 그대로 무거울 거고, 그러면 차가 끝까지 밟아도 잘 나갈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고속도로에서는 일단은 힘들 겁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다른 차들에 밀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만 관리를 하면 1기통 정도가 더 생겨요. 그럼 4기통 엔진이 됩니다. 4기통 엔진에 요즘 자기가 잘 관리하면 4기통 엔진에 터보 엔진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고속도로도 탈 수 있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경량화하죠. 경량화. 우리 체중 줄여야 돼요. 요즘 자동차 회사들이 경량화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람도 체중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는 것 중에 신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은 꼭 필요합니다. 이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과하게 섭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백질이요. 운동하셔라. 그런데 수술 후에 운동을 하시는데 아마 웨이트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전에 한번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봤더니 웨이트를 하시고 단백질 제제를 드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몸 만드느라고 가슴살, 닭가슴살만 먹고 편식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 아주 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서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일상화, 너무 이쪽으로 멀지 말라는 거죠. 요즘 건강식에 아마 단백질 시기가 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소금기. 짜게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배달 많이 시켜 드시죠? 배달 음식 대부분 짭니다. 제가 요즘 보면 치킨들 이런 거는 염지까지 하고 그 위에 옷도 짠 거를 입히고, 그래서 우리가 라면 짜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면? 보통 라면 한 봉지에 들어있는 소금기의 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몇몇 유명 브랜드의
그 치킨과 떡볶이도요. 떡볶이도 뭐 라면 세 봉지, 1인분에 라면 세 봉지가 들어있고 유명한 칼국수집의 칼국수가 맛있는 이유가 그 안에 소디움이 보통 라면 두 봉지 이상의 소디움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 그런 먹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드시고 즐기시되 국물까지 다 드시거나 뭐 짠 부분에 또 소금기 찍어서 드시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국물에 밥 말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많이 좋아하시죠. 사실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짜게 먹어요. 그분들도. 근데 전체 소금량의 섭취량가 데이터에 의하면 우리보다 더 적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김치와 그다음에 그 국물 속에 워낙 많은 소디움이 들어 있어서 그걸 끝까지 다 국물까지 다 드시는 식습관은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은 뭐 드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될 분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물의 섭취량입니다. 제가 별표 쳤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물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소변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지 이게 걸러지는 시스템들도 우리 몸에 있는 기능적으로 걸러주는 시스템들도 원활하게 작동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을 규칙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은 다른 음식의 섭취도 줄일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적게 드시면 변비가 생긴다고 컴플레인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물을 좀 더 드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것이 있나요? 라고 합니다. 좋은 것이 있나요? 선생님, 뭐를 먹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워낙 많이 받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장은 배설기관입니다. 배설기관. 우리 몸에서 모든 영양소를 받아서 그거를 몸에서 쓰고 나서 쓰레기가 된 물질들을 배설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신장이 부담을 안 가게 해주려면 결국에는 신장의 일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신장에게 더 건강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식은 절대 안 드세요. 과식은 절대 안 드세요. 절대. 살찌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것은 제가 봐선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영양제 먹어도 돼요? 드셔도 돼요. 우리가 보통 비타민 제제나 뭐 여러분들이 드시는 많은 그 성분을 알 수 있는 영양제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성분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영양제 속에 또는 우리가 건강식품이다라고 하는 그 안에는 어떤 뭐 양배추즙만 해서 따져보면요. 어떤 데는 양배추만 끓여서 거기다가 특별한 혼합물 없이 하는 데도 있고요. 다른 데는 맛을 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제재를 들어가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저희가 이게 건강 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이게 식약처나 이런 데서 다 허가하는 사항이 아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품처럼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게 더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네 가지 원칙을 잘 지키세요. 그 다음에 정말 뭐 영양제 같은 거는 드셔도 되는데 성분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많이 드시는 그런 영양제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커피는 어때요? 커피 드셔도 돼요. 커피 드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찌면 안 된다. 커피에 휘핑크림 많이 얹어놓고 거의 달콤하게 드시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블랙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요. 커피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주스 먹어도 돼요. 그래서 과일 먹어도 돼요. 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양껏 먹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양껏 먹을 수 없어요. 예전에는 양껏 먹었다면 지금은 양껏 드실 수 없습니다. 드실 수는 이때 소량으로. 아까 제가 체중 관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지키시면 크게 문제 없고요. 만약에 누가 요즘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데 인터넷 안에는 장사 속이 좀 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것들이 신장에 좋다고 뭐 몇몇 교수들이 그랬다. 알고 보면 과가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데서 권장 사항으로 들어주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먹을지 말지 고민이 되시면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되도록 일단은 먹지 않는 게 원칙이다. 고민하실 때는.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이런 사항 안에서 드시면 일상생활에는 전혀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음주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수술하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신장암이나 이제 암 부분은. 그래서 술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술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이제 게 있는데, 이제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안전 상태가 되면 저희가 음주에 대해서 대부분 의사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어, 음주 때문에 걸리는 아주 극단적인 음주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뭐 한두 잔 정도의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 젊으셨을 때처럼 뭐 자기의 주량을 뽐내면서 드시는 이런 거는, 이제 극단적인 음주는 피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즐기면서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다 얘기 드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